매주 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 집이나 고민 없는 집은 없고 또 사람 사는 모습이 참 비슷하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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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 모시고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저는 둘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나 엄마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저는 어렵게 대학을 마쳤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며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간 거라 저는 거의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점 관리를 할 수가 없었고요. 휴학을 자주 해야 했고 대학생활의 낭만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제 학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이 공무원 시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공무원 학원에 등록을 했고 하루 두 끼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고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켜줬으면 됐지. 대학 이후에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대학은 왜 갔냐고. 우리 형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무슨 대학이고 공무원 시험이냐고.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지 않냐고 우시는 겁니다. 엄마도 식당 전전하면서 사시는 거 참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힘들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아가면서 살았고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부탁했는데 울부짖으면서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기 힘들다니. 엄마한테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딸보다 남자한테 쏟는 정성이 더 큰 건 아닌지 솔직히 너무 밉고 원망스럽네요. 미운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남이라면 차라리 툴툴 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엄마이기 때문에 원망스러움, 미움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다 중단하고 막 살아버릴까, 이런 심정입니다. 네. 아유, 사연을 읽으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참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온 2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일단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는 거는 그거 하나에 지금 절박함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후회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입장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엄마한테 독립할 나이가 됐긴 한 것 같아요. 좀 힘들더라도 더 자기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정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못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원망하고 하는 나이는 이제 좀 지났고 이건 좀 독립해서 혼자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좋은 말로 대화로 이제 서로 조금 더 부탁을 드리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본인 스스로 앞날을 잘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고 엄마를 원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마음에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보통 엄마들은 또 저렇게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학은 그래도 다 마치게끔 내가 그걸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끊는 거 보면은 뭔가 있고 엄마하고 충분한 대화가 내는 없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지 않을까. 엄마하고 첫째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는. 제가 딸이라면
엄마가 어차피 이렇게 말할 정도면 딸한테 마음이 없는 걸로 느껴지니까 그냥 딸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사연들도, 그 사연에 대한 반응들도 참 다양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참 힘들게 열심히, 살아온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위로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어머니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두 분 사연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좀 떠오르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독립하라, 이제 성인이 돼서 뭐를 하라, 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더 깊은 거는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독립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와 딸, 모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까 사연 네. 말씀하신 분도 네. 예, 시민분도 그런 이야기를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가갈 수 없는 거. 그것이 이제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맞춰봐야 될 것 않을까 같다. 싶어요. 예.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드러난 문제만 보고 숨겨지는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끔 간과하기가 쉽죠. 네. 이제까지의 모녀 관계가 어땠을까를 돌아보면 참 그저 친밀감이 있고 서로 주고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딸이 너무 착실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니까 엄마는 또 엄마 입장에서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딱 한 번 그랬는데 왜 딱 한 번만 부탁했을까? 훨씬 그 이전에 소소한 것도 좀 털어놓고 응습도 좀 부리고 그죠? 그러게요. 네. 엄마인데.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제 그 관계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사연 주신 분이 참 사정이 참 많이 힘들겠다. 네. 지금은 너무 지치고 그러게요. 엄마 믿고 원망스럽고 그죠? 예. 그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그 턱 가까이 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드러내서 이거를 같이 푸는 게 아니고 쌓아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각인시키고 또 이 쌓여져 있는 상처에 또 그거를 곱으로 또 이렇게 싸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펑 하고 터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모녀지간을 이제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엄마하고 단둘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더 사실은 의지하게 되고 더 다독이게 된단 네, 말이에요. 뭉치기도 하고 더. 네네. 예. 근데 지금 여기는 각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외로움에 사무치고 한이 맺혀 있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 딸이 굉장히 냉정한 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게요. 예. 예. 자기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거리감이 대학 갈 있죠. 거 다 가고. 네. 예. 뭐 벌어서 간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집안 상황이 그런데. 엄마는 지금 이제 전업주부에서 갑자기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것도 얼마나 본인한테 노동, 큰 예. 변화였겠어요. 예. 예. 이제 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사시고 있고 그런데 딸은 공부한다고 집에 가면 없고 또 딸 나름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이나 딸 입장이나 두 분이 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힘든 고비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으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그 남자친구, 예,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있을 수 있지요. 네네.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딸은 신경 안 쓰고 남자친구한테만 신경 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이건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정말 이번 기회에 좀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마음에 맺힌 게 쌓인 네. 게 없으면은 엄마가 남자친구 사귀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로 그 그런 상처 상황이니까요. 때문에 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자꾸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너무나 자기 각자가 생활고에 막 찌들어가지고 본인이 너무 힘든 거니까 지쳤어요. 상대방을 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무슨 돈이 있어야 엄마나 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전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이 두 분이 따로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이런 부탁을 전화로 했을까? 저도 그리고- 그거를 딱 생각했는데. 정말로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당연히 따로 살고 있는 모녀인 것 같은 네. 그런 거리감. 예.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진짜 정말 진상 같은 손님한테 모욕적인 경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네. 주인 되시는 분한테 그죠? 아주 엄청나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가 나빴을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평소 같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했을 이 대화 내용이 오히려 엄마가 더 화가 나서 울고 불고 하소연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길게 생각을 좀 정리해서 차분하게 편지로 손편지로 전하는 게 더 나은지 전 요게 조금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 전화에 탁 꽂혔었어요. 그래요. 아니 왜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전화로 했지? 이런 이야기를 네. 평생 처음으로 네. 그런데 부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네. 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지금 이분 이 딸 네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도시락을 2개 쌓아가면서 지금 공무원 시험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고 내가 길을 쓰고 이번 기회에 요거를 꼭 취득을 해야 하며 네. 정말 이번이 정말 절실한 기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딸도 엄마 사정을 모르고 엄마도 몰라. 딸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전화에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자세하게 설명한 적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따님도. 됐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걸렸었던 건 뭐냐면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방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네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시켜줬으면 됐지 왜 나한테 이렇게 또 그러느냐 그러게 왜 갔니 이렇게 또 원망하는 투로 또 말씀하셨고 네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머님이 조금 자녀한테 좀 따뜻하게 방식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라고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우시면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잔잔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든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 삶이건. 예, 네.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이 딸도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다 손 놓아버릴까요? 막 살아버릴까요? 막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정도로 감정이 지금, 치받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머님도 비슷하다 이거죠. 지금의 너무 버거운 상황이 울면서 얘기할 정도면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엄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엄마 요즘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몰랐는데 엄마 요즘 어때? 이렇게 접근을 이제 좀 하면서 지금 처해져 있는 너무 힘든 상황을 서로 다독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하셨더라면 하는 네. 생각을 저는 했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인데, 네. 근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를 지금 잘 이해해주지 않고 상처 주는 얘기들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상처-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딸 역시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고 가장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어머님 역시 가장 크게 상처받고 사실은 그죠? 딸을 그죠?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되는 그 중압감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그런 격려를 이 딸아이한테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할 때 이제는 서서히 이제 해결책으로 가봐야 되는데 네.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을 딱 대면해서 대화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대화의 방향이 180도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따님이 이제 먼저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또 어떤 게 서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담아서 좀 길게 편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네네. 일단 어머님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기나 반박 안 하고 아 이런 부분이었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로도 좀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얘기 꺼내는 게 힘드네요. 아, 예. 근데 이제 저는 예. 엄마한테 정작 내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엄마의 관심이었어.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엄마 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어땠고 이번에도 엄마가 결국은 돈을 또 안 해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래서 나는 막 살고. 네. 네. 아니 어떤 학생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가 미워서 공부를 안 한대요. 예. 그리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어린애 같은 지금 이분이 나이가 이제 벌써 20대 후반이면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심정적인 건 알겠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좀 구별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 그러니까 관심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나 또한 엄마 나 사느라고 바빠서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우선 좀 푼 다음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거는 힘을 합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고 또 길이 있어요. 네. 지금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문제예요. 자포자기를 해서 얻는 이익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뭐 20대 후반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네. 생각이 그냥 울컥 들었다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를 못 해주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가 좀 다독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한 삶에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본인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여성이니까 조그만 루즈 하나 그죠? 네. 립스틱 하나 뭐 아니면 뭐 정말 커피 한 잔 뭐 그죠? 초콜릿 하나라도 네. 나한테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그런 위로를 바라질 말고 본인이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죠. 대학생활 내내 즐거움 그런 것도 없었던 본인을 위해서 이제 좀 다독이고 선물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요즘 지금 봄꽃이 너무 많이 예쁘게 활짝활짝 지금 피어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밖에 나가면, 우울했던 감정도요. 그 꽃을 보면, 야, 드디어 봄이 왔구나. 네. 꽃이 활짝 이렇게 만개해가지고 완전히, 여성들은 또 설렐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 언제 쉬는지 그 식당이, 만약에 그러면, 엄마 나랑 도시락 싸들고, 봄꽃놀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한테도 선물이고 좀 힐링의 그러네요, 시간 같이 정말로. 봄꽃 여행을 가는 거죠. 예. 하루 종일 힘들게 살다가 돈 이야기 서로 또 하면은 그거 어디서 풀려나갈 이유가 없네요, 정말로.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좋네요. 뭐 빠듯한 삶에 꼭 꽃을 사서 선물을 안 하더라도 그죠? 네네. 꽃 시장도 괜찮고요. 네네. 이쁜 꽃 다 모아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또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분 서로 위로하고 또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